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갑니다. 오후 들어서도 낙폭이 큰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 주제 어떤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빅테크의 로봇 투자부터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로봇주 호재는 끝이 없죠. 오늘 새로운 모멘텀 하나 더 추가. 구글의 AI 로보틱스 신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에브리봇은 신고가를 찍었고 로봇주 전반은 크게 밀리지 않는 듯 했는데 오후장을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로봇주 더 갈 수 있을까요? 원래는 로봇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에브리봇도 신고가를 찍었었고요. 그런데 오늘 그나마 올랐던 에브리봇과 로보티즈도 오름폭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로봇주들도 살짝 지금 낙폭이 아까보다는 커졌거든요. 우선은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 좋은 모멘텀이 추가되는데 로봇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올해 연초에도 사실 로봇주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주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가 되면서 또 부각이 다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고점 대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정부 정책, 노란봉투법도 그렇고요. 또 불필요한 이제 미래 성장 산업들, 자율주행이라든가 AI, 로봇 섹터들 불필요한 규제를 일단 완화한다라는 그런 또 대통령 주재에 또 회의도 있었죠. 최근에는 주 4.5일째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로봇 섹터주들이 오히려 반도체 섹터들보다 좀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데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호재도 많죠. 호재성 이슈도 좀 많았었고요. 또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2050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6,500조 규모다라는 그런 또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또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 있다는 많은 호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5월 달부터 신고가를 돌파해서 지금 이미 고점 기준으로 4배 정도 좀 수익이 난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클로봇이라든가 삼현 이런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시장이 다소 오늘 불안한 그런 가운데서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하반기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다. 하반기에 유심히 봐야 될 로봇이 되겠습니다. 자, 로봇 좋은 이야기들 좀 해봤는데 삼성과 LG 쪽에서도 AI 집사 로봇 개발에 속도를 냅니다. 다만 올해 중에 출시가 안 될 것 같다, 연기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중국 쪽이 매섭게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 쪽이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면 관련주에 대해서는 주가 우리가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될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주가가 많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는 그런 노이즈들도 또 하락의 영향이 또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LG전자의 그 집사 로봇이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라도 또 기대를 좀 많이 모았었는데요. 또 이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9월 초에 열린 IFA 2025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모두 집사 로봇을 공개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하반기에 출시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기대치가 좀 실망감으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도 내년도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은 속도보다는 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볼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 세스 가전 박람회에서 출시가 되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이제 가정용 집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라든가 노인 또 애완 동물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앞으로는 집집마다 우리가 이제 냉장고라든가 TV 또 세탁기 같이 필수적으로 우리가 집안에 놓는 가전처럼 집사 로봇을 하나씩 또 구비할 수 있다는 그런 또 기대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의 TC
TCL 같은 회사들은 이번에 집사 로봇 에이미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부르면 다가오고 또 제주도 넘는다라 그래서 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는데요. 아무튼 박람회에서 단순 시연한 것과 또 지금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뭐 중국에 밀린다라고 이제 보는 건 좀 시기상조 같고요. 다만 안정성이라든가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또 중국 제품이 또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일단 로봇 산업은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중국이 좀 앞선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관련된 뭐 이렌시스 같은 종목이 오늘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단기 노이즈가 될 수는 있지만 또 시장의 로봇 섹터 성장성을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노이즈는 될 수 있지만 로봇의 성장성은 여전하다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모건 스탠리의 따뜻한 겨울 보고서는 반도체주의 랠리에 힘을 보탰죠. 한편 엔비디아의 오픈 AI 발표가 투자 발표가 찜찜하다는 분석에 AI 거품론이 재부상하는데요. 그간 잘 달리던 우리 IT 투톱도 오늘 조정을 받는데 반도체 랠리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어떻게 대응하죠? 네, 반도체 시장에 붐은 온다라는 그 시각으로 지금까지 반도체주가 잘 달렸는데 지금 다시 또 AI 거품론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주가 오늘은 또 호재보다는 이 거품론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반도체주는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너무 급하게 올라왔죠. 사실 뭐 지수가 9월 달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닥과 코스피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뭐 1위를 달릴 정도로 급하게 올라왔던 건 분명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AI 거품론은 늘상 있었던 얘기고요. 또 지난번에 뭐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나가면서 AI에 대한 어떤 거품론에 대해서 제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지난번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를 했다, 제휴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순환 출자가 아닌 것이냐 이런 또 의심을 좀 하고 AI 버블론이 좀 제기가 됐었고요. 또 오픈 AI에서 오라클 또 최우대형 계약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좀 의구심이 있어서 오라클이 3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연유로 인해서 지금 또 AI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는 이런 AI 거품론의 영향을 완전히 받았다라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급하게 9월 달에 치고 올라갔다라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지금 나오는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든가 또 마이크론 또 브로드컴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은 특히 나스닥, S&P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상황에서 거품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SK하이닉스는 아직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거품론을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어떠한 급상승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조정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들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너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잠깐 숨 고르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덕분에 지금 반도체 투톱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실제로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믿어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우리가 예상은 다 했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뚜껑을 여니까 생각대로 지금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늘상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은 반도체의 풍향계다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떠한 미리 예보를 하는 그런 실적이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26%나 크게 급증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치를 낳았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일단 기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마이크론보다 지금 현재 뭐 기술력이라든가 생산 물량에서 더 우위에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에 대한 기대치는 이로써 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또 D램의 가격을 30% 인상한다라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의 호실적이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높인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실적보다는 본격적으로 HBM 싸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 독주 속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또 삼성전자까지 HBM 시장에 좀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또 더 뛰어나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 것처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어질 HBM 관련된 이런 세계 회사들의 경쟁이 더욱더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는 2분기 때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네. 때문에 3분기에 또 4분기 이후의 실적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도 하반기에 꾸준히 봐야 되고요. 반도체도 조정 이후에 우상향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오늘의 탑픽은 어떤 섹터에서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로봇 섹터 중에서 예. 에브리봇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에 다른 로봇주들보다 좀 덜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뭐 적자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적자 폭이 축소가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로봇 청소기 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AI 자율주행 모듈 양산 등을 통해서 하반기에 적자 축소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SK 인텔릭스 AI 웰리스 로봇 나무 X의 AI 자율주행 모듈을 좀 공급한다는 소식까지 나와준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자체도 최근에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량 거래가 나왔다는 점. 예. 물론 고점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이 종목 자체는 글쎄요 거래량 유입이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 25,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매 가격 18,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브리봇 거래량 많이 실었죠. 우리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잡아주셨던 로봇 주요 클로봇인데 이미 목표 주가 달성했는데 오늘 6% 정도 밀리고 있어요. 이 종목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 목표가에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쫓아서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만 조정이 이어지고 충분한 또 물량 소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로봇 섹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장중에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활용해서 접속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너무 매도하기에는 또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클로봇까지 AS 받아봤고요.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태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한 주의 마지막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뵐게요. 고맙습니다.